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빵빵 한글로 배우는 중국어 회화편의 xiaoxuan입니다. 오늘은 13강 말씀 좀 묻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를 함께 배워볼 건데요. 이 질문을 받을 때는 보통 이제 레스토랑이나 호텔을 방문했을 때, 내가 예약을 했을 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큰 식당 같은 데를 가시거나 이제 직원들을 되게 많이 채용하는 곳에 가면 직원들이 일렬로 앞에 쫙 서서 인사를 하는 직원들만 따로 둡니다. 그 사람들이 꼭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환인 꽝린 하면서 나를 굉장히 반겨줘요. 그런 기분을 들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되게 어떤 곳들은 그 문을 열 때 한국에서도 전자식으로 이제 띵동 하면서 이제 울리는 게 있잖아요. 중국은 그 띵동 소리보다 그 음성 파일로 환인 꽝린 하면서 나를 반겨주는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해요. 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중국에서 지나다니다 보면은 스파라고 써 있던가 사우나라고 써 있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요. 그런 곳들은 보통 개개인을 맞추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뭐 뷔페식으로 식당도 깔려 있고 내가 있는 자리로 안마사를 불러서 안마를 받을 수도 있고 룸으로 이제 따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런 곳들을 가서도 이제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한국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교복을 입고 있어도 중국은 청소년 보호법이 조금 약한지 모르겠는데 담배나 술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이 되게 용이했던 것 같아요. 이제 클럽 같은 데를 가건 술집을 가건 신분증 검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되게 독특했던 거는 PC방을 가면 신분증 검사를 무조건 해요. 신분증 검사를 하고 그 신분증 정보를 입력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PC방에 왔었다라는 기록이 남는 것 같습니다. 꼭 PC방을 갈 일이 있으시면 여권을 지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13강 말씀 좀 묻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를 원어민 발음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欢迎光临，来到我们的酒店，需要什么帮忙？昨天我预订了房间，现在可以登记住宿吗？请问您贵姓？我姓王，叫丽丽。您的手机号码是多少？ 네, 이제 한 문장에 두 번씩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欢迎光临来到我们的酒店，需要什么帮忙？欢迎光临来到我们的酒店，需要什么帮忙？昨天我预订了房间，现在可以登记住宿吗？昨天我预订了房间，现在可以登记住宿吗？请问您贵姓？我姓王，叫丽丽。我姓王，叫丽丽。您的手机号码是多少？您的手机号码是多少？ 네, 이제 문장 쪼개기로 한 문장 한 문장 저랑 한글로 무슨 의미인지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환迎光临 하면은 환영합니다. 강림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환迎光临, 来到 오신 것을 我们的 우리의 酒店 호텔이죠. 欢迎光临来到我们的酒店. 지오띠엔이 앞에 술주자를 써서 사람들이 술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호텔입니다. 지오띠엔 하면 需要什么帮忙?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需要什么帮忙? 자, 그랬더니 昨天 어제 我 내가 预订了 하면 예약했다. 房间 방을 昨天我预订了房间 어제 내가 방을 예약했는데 现在 지금 可以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겠죠? 登记 주수마 체크인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登记 주수 하면 체크인입니다. 请问 하면 말씀 좀 묻겠습니다. 닌贵姓 당신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거겠죠?
请问您贵姓? 그랬더니 我姓王. 나의 성은 왕씨고 叫 리리. 이름은 릴리입니다. 我姓王,叫 리리. 내 성은 왕이고 이름은 릴리다. 您的 당신의 手机号码是 핸드폰 번호는 多少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각 문장의 키포인트들을 골라서 연습하는 시간이죠. 문장 연습하기. 자, 첫 번째 문장. 欢迎光临 환영합니다. 来到我们的酒店 우리의 호텔에 온 것을 需要什么帮忙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需要 하면은 필요하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需要가 돼 있으면 뭐 是不是 같이 질문을 할 때는 이제 需不需要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유의해 주세요. 자, 내 물건이 수리가 필요하다. 내 핸드폰이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내 자전거, 내 차 이런 게 수리가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 자전거가 수리가 필요하다. 한번 해볼게요. 这自行车需要修理. 자, 这 하면은 이것 할 때 this죠. 自行车 하면은 자전거입니다. 这自行车需要 필요하다. 修理 하면 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나의 차는 수리가 필요하다. 어떻게 말할까요? 我的车需要修理.车라고 하면은 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자동차라는 식으로 대명사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汽车라고 하는데요. 그냥 내 차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이제 자가용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我的车需要修理 하면은 나의 차는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의미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필요하다라는 말을 또 언제 쓸까요? 시간이 필요해. 너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너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 你需要多长时间? 多长时间 얼마나 긴 시간이라는 뜻이겠죠. 你需要多长时间 이러면 너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한테 5분만 줘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给我5分钟 하면은 나한테 5분만 줘. 给我10分钟 하면은 나한테 10분만 줘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얼마를 지불해야 되나요? 토탈 금액을 물어볼 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我需要 나는 필요하냐? 付多少钱 나는 얼마를 지불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我需要付多少钱 뭐 총 해서 얼마야? 라고 물어볼 때도 一共多少钱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一共多少钱 네, 원어민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这自行车需要修理。这自行车需要修理。这自行车需要修理。你需要多长时间？你需要多长时间？你需要多长时间？我需要付多少钱？我需要付多少钱？我需要付多少钱？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이 대답을 했죠. 昨天 어제 我 내가 预定了房间 방을 예약했는데 现在 지금 현재 可以 가능한지 물어보겠죠. 登记住宿吗 하면은 체크인을 할 수가 있냐 현재. 昨天我预定了房间现在可以登记住宿吗 하면은 어제 내가 방을 예약했는데 지금 체크인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위띵입니다. 위띵 하면 예약하다예요. 예약을 해서 가건 뭐 내가 갑자기 이제 호텔을 찾아가건 한국에서는 이 사람이 성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신분증을 요구를 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살면 내가 어디에 산다라는 거를 주숙 등기라고 해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그 등기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될 게 호텔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일반 뭐 아는 친구네 집을 가건 뭐 그런 경우 때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여권을 들고 원래 파출소를 가서 누군가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뭐 불법 체류를 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꼭 주식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호텔에서는 당연하게 그 주식 등기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꼭 여권을 항상 지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띵 하면 예약하다. 자, 예약했어?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뭐 호텔이건 레스토랑이건 기차건 비행기건 뭐든지 예약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예약했어? 라는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니 위띵러마 하면은 너 예약했니? 라는 질문인데 위띵 뒤에 이제 호텔이나 비행기, 기차 이런 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자, 니 위띵 호텔 지우디엔了吗 하면은 니 위띵 지우디엔了吗 하면은 너는 호텔을 예약을 했니? 니 위띵 飞机票了吗 하면 너 비행기 티켓 예약했니? 니 위띵 火车票了吗 하면은 너 기차 예약했니? 이런 뜻이 되거든요. 뭐 마이 피아오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니 마이 페이지 피아올러마 하면은 너 비행기 티켓 샀니? 니 마이 火车票了吗 하면은 기차표 샀니? 라는 질문이에요. 뭐 지금 예약해도 될까? 지금 예약할 수 있나? 라고 어떻게 질문을 할까요? 뭐 안 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现在 지금 可以 위딩마 하면 나 지금 예약할 수 있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명절 때 티켓팅 대란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명절 때. 중국은 국가 지정일로 쉬는 날도 많고 이제 뭐 지금 제가 있는 추석 이 시즌도 중추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쉬는데요. 그러면 연가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더 길게 만들어서 자기 고향을 갔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차를 타고 막 자고 일어나도 도착을 안 해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긴 철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죠. 뭐 그러면 이제 기차표를 예약했어 라고 어떻게 말할까요? 我预定了火车票 하면은 나 기차표 예약했어 라는 거고 기차표를 뭐 비행기표로도 바꿀 수 있겠죠. 我预定了飞机票 하면은 나는 비행기 티켓도 예약을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你预定了吗？你预定了吗？你预定了吗？我预定了火车票。我预定了火车票。我预定了火车票。我现在可以预定吗？我现在可以预定吗？我现在可以预定吗？ 네, 이 사람이 체크인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했죠. 뭐 징원 말씀 좀 묻겠습니다. 닌 꾸이싱 하면은 당신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거죠. 징원 하면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원이샤 라고 하셔도 돼요. 원이샤 아니면 징원이샤 라고도 합니다. 더 착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징원 닌 꾸이싱 해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이 뭐냐고 어떻게 물어볼까요?
중국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이 문장을 잘 아시는데요. 你叫什么名字 하면은 너의 이름은 어떻게 되니? 라는 질문이에요. 您贵姓 하면은 당신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굉장히 존중 막 그런 느낌의 질문이니까 이 질문 받으시면 아까 전에 그 사람이 했듯이 나의 이름은 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 상점은 어떻게 가나요? 상점이라는 단어를 다른 걸로 바꾸시면 되는데 뭐 상점이라고 사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请问这家商店怎么走?怎么 어떻게 走 가다. 请问这家商店怎么走? 하면은 말씀 좀 물을게요. 이 상점은 어떻게 가나요? 请问地铁站怎么走? 하면은 지하철역은 어떻게 가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니까 앞에 부분을 다른 말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너한테 물어봐도 되니? 라고 이제 상대방한테 질문을 해도 되니? 라는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我可以问你吗? 했을 때 원 물어보다 할 때 원이죠. 我可以问你吗? 했을 때 나 너한테 물어봐도 돼? 원이샤 이러면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런 거니까 징원 하면은 말씀 좀 묻겠습니다 라고 또 한국말로도 더 착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죠. 네,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한테 묻지 말고 네가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가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말할까요? 不要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不要问老师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가 自己 스스로 想一想 생각해봐. 不要问老师你自己想一想 하면은 선생님한테 묻지 말고 네가 한번 생각해봐 라는 뜻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请问这家商店怎么走？请问这家商店怎么走？请问这家商店怎么走？我可以问你吗？我可以问你吗？我可以问你吗？不要问老师，你自己想一想。不要问老师，你自己想一想。不要问老师，你自己想一想。 네, 아까 전에 닌贵姓이라고 했어요. 당신의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내 성은 뭐고 이름은 뭐야? 라고 했어요. 자, 我姓王 나의 성은 왕씨고 叫 리리 하면은 릴리다 이름은 이렇게 하는 거죠. 你叫什么名字?라고 했을 때 我叫小炫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은 뭐야 하면서 바로 성이랑 붙여서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에 반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의 성은 뭐고 이름은 뭐라고 불려 라고 대답을 하는 거니까 이거 이제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팁으로 이제 되게 상세하게 잘 써 있는데요. 이제 중국어로 이름을 묻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개만 좀 추려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你叫什么名字? 라고 하면 우리가 모두 알듯이 What's your name? 네 이름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닌贵姓 하면은 당신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거죠. 이제 닌怎么称呼 라고도 해서称呼 하면은 뭐 칭호 이런 느낌인데요. 당신은 어떻게 불립니까? 호칭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 질문을 닌怎么称呼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당신에게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사장님, 사모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되게 애매하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이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이거는 我怎么 청후닌 해서 나는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중국어로 이름을 대답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까 전에 뭐你叫什么名字 했을 때 我叫小炫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앞에 성까지 다 붙여가지고 뭐 我叫李小炫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앞에 성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얘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我姓李叫小炫 이렇게 해서 나의 성은 뭐고 뭐라고 불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김 선생님, 이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듯이 뭐 그 미스터 있잖아요. 영어로 미스터 해가지고 부르는 것처럼 성에다가 이제 그 시엔형이라고 해서 붙입니다. 리시엔형 이러면은 이 선생님 하는 거고 여자일 경우에는 미스니까 여사라고 부릅니다. 女士 하면은 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찐女士 하면은 김 여사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여사님하고 부르면은 되게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녀 둘 다 부를 때 ladies and gentlemen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시엔형们, 女士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ladies and gentlemen 그대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는 느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들으시게 되면 이제 아는 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您贵姓？您贵姓？您贵姓？您怎么称呼？您怎么称呼？您怎么称呼？我叫兴民。我叫兴民。我叫兴民。我叫金兴民。我叫金兴民。我叫金兴民。我姓金，叫兴民。我姓金，叫兴民。我姓金，叫兴民。金先生，金先生，金先生。王女士，王女士，王女士。先生们，女士们。先生们，女士们。先生们，女士们。 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네요. 당신의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되시나요? 예약자의 정보를 불러오기 위해서 물어본 것 같은데요. 자, 您的 당신의 手机号 하면 핸드폰 번호죠. 手机号码是多少 하면은 당신의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되십니까? 자,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多少 이거죠. 그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그 多少钱 이거거든요. 근데 그
되게 표준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多少钱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실생활로 들어가서 이 말을 사용을 할 때는 多少钱, 多少钱 이렇게 합니다. 뭐 북방 지방에서는 얼화가 좀 심하기 때문에 多少钱, 多少钱 이렇게 하면은 얼마냐, 多少钱 이거를 빠르게 말하는 발음이 돼서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유의해 주세요. 남부 지방으로 갔을 때는 그 권설음을 굉장히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多少钱, 多少钱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부분도 집중해 주세요. 이게 재밌는 게 그 권설음 부분이 들어가서 중국어 발음을 처음 연습할 때 4는 4고 10은 10이고 14는 14고 뭐 40은 40이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연습하는 게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간장공장 공장장 이런 느낌인데 4是4, 10是10, 14是14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제가 상해에 있을 때 들었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스스스 스스스 스스스스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을 내려갔을 때는 발음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그 유의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옷은 얼마인가요? 어떻게 말할까요? 그 중국에서는 뭐든지 가격 태그가 붙어 있어도 깎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백화점 같은 곳이 아니라면 그 깎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 바르겐 그 가격 흥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옷은 얼마인가요? 어떻게 할까요? 这件衣服多少钱? 이 옷은 얼마인가요? 여기서의 这 하면은 이거 하는 건데 件 하면은 옷을 세는 양사예요. 그래서 这件衣服多少钱? 이 옷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을 얘기를 했는데 좀 깎아주세요. 더 싸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便宜点吧 하면은 더 깎아주세요 이런 뜻이고 한 번 깎아줬어요. 그러면 한 번 더 깎아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짜이찌엔에서 짜이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짜이 便宜点 하면은 한 번 더 깎아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더 깎아야 돼요. 여러분 중국에서는 보통 가격을 후려치기를 엄청 세게 하기 때문에 더 깎으셔야 됩니다. 최저로 줄 수 있는 게 얼마야? 라고 물어보려면 最低价是多少?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최저가예요. 最低价是多少钱? 하고 물어보면 걔네가 또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때 뒤돌아서 한번 나가면 붙잡을 거예요. 더 깎아줄 거예요. 자, 얼마예요? 多少钱? 진짜 실생활에서는 多少钱, 아니면 多少钱 이렇게 들어가니까 발음 유의해 주시고요. 이제 또 多少 하면은 한국말로 그대로 읽으면 다소라고 돼요. 얼마나 많이 많고 적음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꼭 돈이 아니라 양을 얘기를 하기를 하는데요. 숙제를 할 때, 반성문을 쓸 때 글자를 얼마나 적어야 돼? 라는 질문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국어는 이제 장문 숙제가 많아서. 그러면은 글자를 얼마나 적어야 돼? 어떻게 질문할까요? 我得 내가 해야 한다. 시에 쓰는 거죠. 多少字 이러면 字 하면 글자 할 때 자예요. 我得写多少字 하면은 글자를 얼마나 적어야 돼? 라는 질문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这件衣服多少钱？这件衣服多少钱？这件衣服多少钱？多少钱？多少钱？多少钱？我得写多少字？我得写多少字？我得写多少字？ 네, 오늘도 역시 여러분 확인하기로 원어민 발음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발음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13강 샤오슈엔이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谢谢, 再见.欢迎光临，来到我们的酒店，需要什么帮忙？欢迎光临，
来到我们的酒店，需要什么帮忙？欢迎光临，来到我们的酒店，需要什么帮忙？昨天我预订了房间，现在可以登记住宿吗？昨天我预订了房间，现在可以登记住宿吗？昨天我预订了房间，现在可以登记住宿吗？请问您贵姓？请问您贵姓？请问您贵姓？我姓王，叫丽丽。我姓王，叫丽丽。我姓王，叫丽丽。您的手机号码是多少？您的手机号码是多少？您的手机号码是多少？